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안 받으셨죠? 안 받으셨습니다.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보고를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보고는 받았죠. 필요한 보고는 다 받으셨지만 누군가 있는 자리에서 받았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비서실장이 같이 있든가 아니면 수석이나 보좌관 중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안보보좌관이나 외교안보 수석이나 이런 사람이 같이 보고를 받든 아니면 관련 장관이 같이 있는 자리에 반드시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만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쪽에서는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할 수가 없죠. 그렇겠죠. 그럼 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기를 그냥 권력기관을 민주화하기 위해서 또는 권력기관을 제대로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정치 사찰을 안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는 데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이 얘기 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국정원장의 보고는, 독대 보고는 김대중 대통령도 받으셨어요. 김대중 대통령 받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면서 안 받았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수시보고, 정례보고뿐만 아니라 수시보고까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국세청장도 독대보고 받는데, 국정원장 안 받겠어요? 이제 국정원장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일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굉장히 이게 권력의 속성인데요.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국정원장의 독대보고에는 합법적인 내용과 비합법적으로 수집한 정보가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국정원은 손이 안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언론사, 민간기업, 정부기관, 공기업, 정부 산하기관까지 다 손이 뻗쳐 있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컨대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장관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국무회의나 장관회의에서 보고할 내용을 준비를 합니다. 보고 내용을.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국정원 조정관이 그걸 미리 파악하죠. 국정원 조정관이 그 보건복지부 안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국정원으로 보냅니다. 국정원에는 또 전문가가 많습니다. 돈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 불러도 되고. 그러면 국정원에서 어디까지 하냐 하면 각 부처에서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 보고 내용의 담고 있는 정책의 장단점을 다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까지 다 덧붙여서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느냐 하면 장관들이 다 알아요. 장관들이 국정원이 대통령한테 올리는 보고서에는 내가 보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미리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미 알고 나온다. 심지어는 이 보고 내용에 대한 평가까지도 거기 다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고할 맛이 나겠어요? 그 보고를 하다가 대통령도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보고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무슨 말을 한마디 하셔요, 대통령이? 그러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냐? 대통령이 이미 다 파악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받아적기 바쁜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국무회의 풍경이나 장관회의 풍경 보면 대통령은 말씀하시고 장관들은 받아적죠. 제일 안 받아적은 사람이 강금실 장관하고 저라고 그러던데요. 안 적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말씀은 나중에 내부 통신망으로 다 오거든요. 대통령 말씀은 정부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장관한테 대통령 말씀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뭐하러 그걸 적어요 거기서. 근데 적는 겁니다. 그리고는 적어서 대통령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와서 부에 돌아와가지고 실국장들을 다 모아놓고 각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쭉 가는 겁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 정부 각 부처가 다 무력화되고 자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관들이 위로 대통령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만사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닌데 회의하다 무심코 한 말이 대통령의 지침이 돼서 내려갑니다. 국정이 망가지게 돼요. 이 위험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히 국정원을 정치 사찰을 못하게 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독대보고를 안 받으신 게 아니고 분권과 자율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를 통괄하고 있는 장관들이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부처를 운영하면서 청와대와 협조하고 총리실과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국가기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각 부처에 주어져 있는 권한에 따라서 정부가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독대보고를 안 받으신 거거든요. 7조 원인가 규모로 수자원공사한테 맡겨놓고 수자원공사가 그 돈 빌려가지고 하고 그 이자는 정부에서 내줄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새 뉴스에 나오는 800억인가 뭐 수자원공사 이자 지원하는 그 예산이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자원공사는 그런데 수자원공사 법상 그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불법, 탈법, 편법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이 왜 국민이 80%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걸까? 이해 안 되시죠? 지금 제 설명 들어보시니까 이해되시죠? 이것이 국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국정원이 나쁜 조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국정원은 필요한 조직이고 정보기관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보기관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간혹 불법을 하는 경우에도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아니 안 들키면 모르는 거니까. 불법을 하는 경우에도 들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 권력기관, 정보기관, 이 막강한 기관의 독대보고를 수시로 받는 이상은 정부 부처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합리성 여부를 따져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정례보고뿐만 아니라 독대보고까지 필요하면 수시로 받는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잘 정리된 보고서들이 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번 거기 의지하기 시작하면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보고서가 국가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이미 이명박 정부의 이 국가 운영 방식은 대통령의 특이한 퍼스널리티, 그거 내가 잘 알아, 내가 옛날에 해봤어, 그거는 장관도 하면 절대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문제는 내가 잘 알아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이 다시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보고 듣다가 중간에 끊고 이 문제는 내가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그 다음부터 새로운 제안을 절대 가져오지 않습니다. 장관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눈치만 보죠. 근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어법이죠. 내가 옛날에 노점상 해봤는데, 내가 옛날에 막노동 해봤는데, 내가 옛날에 무슨 학생운동도 해봤는데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없으니까 토목도 내가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안 해보신 게 없기 때문에 만능의 장인이세요 스스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하 대통령님 이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돼요. 그러면 당신 여기 왜 있는데? 바로 옷 벗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이 독주 독선 또는 이 무대뽀식의 이 잘못된 정책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거로 심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80% 반대해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국민들이 몰라서 그래. 오해해서 그래. 내가 잘 설명할게. 그 텔레비에 나오셔서 설명했는데 여러분 납득이 됐습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퍼스널리티고 여기에 권력기관 기관장의 독대보고가 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 부처들이 전부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거의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거를 조중동과 같은 메이저 언론에서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공자님, 맹자님, 예수님, 석가모니 무슨 마호메트가 오셔도 말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맨날 대변인 성명 내고 기자회견 해본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권력을 박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권력을 뺏어내지 않고는 이 잘못된 정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미 알고 나온다. 심지어는 이 보고 내용에 대한 평가까지도 거기 다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고할 맛이 나겠어요? 그 보고를 하다가 대통령도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보고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무슨 말을 한마디 하셔요, 대통령이. 그러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냐? 대통령이 이미 다 파악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받아적기 바쁜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국무회의 풍경이나 장관회의 풍경 보면 대통령은 말씀하시고 장관들은 받아적죠. 제일 안 받아적은 사람이 강금실 장관하고 저라고 그러던데요.
안 적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말씀은 나중에 내부 통신망으로 다 오거든요. 대통령 말씀은 정부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장관한테 대통령 말씀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뭐하러 그걸 적어요, 거기서. 근데 적는 겁니다. 그리고는 적어서 대통령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와서 부에 돌아와가지고 실국장들을 다 모아놓고 각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쭉 가는 겁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 정부 각 부처가 다 무력화되고 자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관들이 위로 대통령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만사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닌데 회의하다 무심코 한 말이 대통령의 지침이 돼서 내려갑니다. 국정이 망가지게 돼요. 이 위험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히 국정원을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안 받으셨죠? 안 받으셨습니다.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보고를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보고는 받았죠. 필요한 보고는 다 받으셨지만 누군가 있는 자리에서 받았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비서실장이 같이 있든가 아니면 수석이나 보좌관 중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안보보좌관이나 외교안보 수석이나 이런 사람이 같이 보고를 받든 아니면 관련 장관이 같이 있는 자리에 반드시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만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쪽에서는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할 수가 없죠. 그렇겠죠. 그럼 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기를 그냥 권력기관을 민주화하기 위해서 또는 권력기관을 제대로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정치 사찰을 안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는 데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이 얘기 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국정원장의 보고는, 독대 보고는 김대중 대통령도 받으셨어요. 김대중 대통령 받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면서 안 받았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수시보고, 정례보고뿐만 아니라 수시보고까지 다 받는 걸로. 부처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합리성 여부를 따져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정례보고뿐만 아니라 독대보고까지 필요하면 수시로 받는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잘 정리된 보고서들이 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번 거기 의지하기 시작하면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보고서가 국가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이미 이명박 정부의 이 국가 운영 방식은 대통령의 특이한 퍼스널리티, 그거 내가 잘 알아, 내가 옛날에 해봤어, 그거는 장관도 하면 절대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문제는 내가 잘 알아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이 다시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보고 듣다가 중간에 끊고 이 문제는 내가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그 다음부터 새로운 제안을 절대 가져오지 않습니다. 장관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눈치만 보죠. 근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어법이죠. 내가 옛날에 노점상 해봤는데, 내가 옛날에 막노동 해봤는데, 내가 옛날에 무슨 학생운동도 해봤는데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없으니까 토목도 내가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안 해보신 게 없기 때문에 만능의 장인이세요 스스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하 대통령님 이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해봐야 돼요. 그러면 당신 여기 왜 있는데? 바로 옷 벗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국세청장도 독대 보고 받는데 국정원장 안 받겠어요? 이제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으면 일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굉장히 이 권력의 속성인데요.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에는 합법적인 내용과 비합법적으로 수집한 정보가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국정원은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언론사, 민간기업, 정부기관, 공기업, 정부 산하기관까지 다 손이 뻗쳐 있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컨대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장관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국무회의나 장관회의에서 보고할 내용을 준비를 합니다. 보고 내용을.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국정원 조정관이 그걸 미리 파악하죠. 국정원 조정관이 그 보건복지부 안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국정원으로 보냅니다. 국정원에는 또 전문가가 많습니다. 돈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 불러도 되고. 그러면 국정원에서 어디까지 하냐면 각 부처에서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 보고 내용의 담고 있는 정책의 장단점을 다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까지 다 덧붙여서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느냐 하면 장관들이 다 알아요. 장관들이 국정원이 대통령한테 올리는 보고서에는 내가 보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미리 다 보고 시사찰을 못하게 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독대 보고를 안 받으신 게 아니고 분권과 자율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를 통괄하고 있는 장관들이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부처를 운영하면서 청와대와 협조하고 총리실과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국가기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각 부처에 주어져 있는 권한에 따라서 정부가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독대 보고를 안 받으신 거거든요. 7조 원인가 규모로 수자원공사한테 맡겨놓고 수자원공사가 그 돈 빌려가지고 하고 그 이자는 정부에서 내줄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새 뉴스에 나오는 800억인가 뭐 수자원공사 이자 지원하는 그 예산이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자원공사는 그런데 수자원공사 법상 그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불법, 탈법, 편법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이 왜 국민이 80%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걸까? 이해 안 되시죠? 지금 제 설명 들어보시니까 이해되시죠? 이것이 국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국정원이 나쁜 조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국정원은 필요한 조직이고 정보기관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보기관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간혹 불법을 하는 경우에도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아니 안 들키면 모르는 거니까. 불법을 하는 경우에도 들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 권력기관, 정보기관, 이 막강한 기관의 독대보고를 수시로 받는 이상은 정부